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때는 잘 나갔죠?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 오르고 그래요. 1년 정도 지나니까 몇 억이 오른 그런 서울 아파트 잘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러나 현재는 이거 혹시 막차 탄 거 아니야? 라는 이제는 이런 두려움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요. 이러한 원인이야 간단하죠. 금리 인상이 보통 0.25, 0.25 오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금리가 0.5%씩 이렇게 올라가니 특히 미국은 0.75씩 그렇죠. 저번에도 0.75 오늘 새벽에도 0.75%가 올랐으니 두 번 만에 1.5%라는 금리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초급등의 금리 인상 시기 이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한시적 예외, 그렇죠. 내년 5월달이죠. 내년 5월달까지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예외사항, 즉 배제시켜 줄 테니까 가능하면 팔아라. 그래요. 팔아라라는 의미에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예외를 했죠.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매물은 증가됐죠. 이처럼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증가되는데 매수세가 없으니 그렇죠. 이러하니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부동산 분위기가 좋기 위해서는 사고 팔고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에 따라오는 매수세가 많을 때 아파트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매수세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처럼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 현재 가격보다 더 낮춰야지 팔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는 안 팔리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거래량은 작년 7월달, 8월달에는 4천여 건, 그리고 9월달, 10월달에는 2천여 건, 그리고 11월, 12월달에는 1,000여 건으로 거래요. 작년 여름에 피크를 찍고 가면 갈수록 이처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7월달 거래량을 놓고 보면 오늘이 7월 28일인데요. 295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수세가 줄어들었다.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언론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잠실 헬스 반년 사이에 2억이나 뚝 떨어졌다. 고금리에 강남 아파트 가격도 꺾였다라고 하고요. 콧대 높았던 한남 더 힐도 못 버텼다. 5억 하락 글에 나왔다. 그래요. 이 정도로 서울 강남에서도 이제 1억, 2억, 3억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북은 더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일단 노원 상계 주공 아파트 7단지 전용면적 79제곱미터는요. 작년 3월 달에 최고 가격이 12억 4천만 원에서 최근 거래 가격이 10억으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노원 하계동 장미아파트 5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8억 2천만 원에서 현재 6억 9천만 원으로 1억 3천만 원이 떨어진 가격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도봉구 창동 주공아파트 3단지 6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8억 9천만 원에서 요즘 7억 2천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서울에 강남 있는 아파트야. 예를 들어서 30억짜리가 2억 떨어졌다라고 해도 10% 미만 떨어졌는데, 요 강북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10% 이상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이러니 강남에 비해서 강북 아파트의 하락률이 더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 A는요, 서울 집값은 앞으로 30% 정도 하락할 것이다. 단 1년에 30%가 떨어질지 아니면 3년에 걸쳐서 30%가 떨어질지
그 차이점에 달린 것 같고, 그리고 이처럼 30% 하락 후에는 V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문가 B라는 사람은 향후 1년간은 조정 기간이다. 다만 종부세 완화 등이 매수 심리를 그나마 지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겁니다. 이는 큰 폭의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냥 뭐 아파트 가격이 뭐 소폭 조정이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좀 비관론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아파트 가격 30% 정도 하락 후 V자 반등보다는 L자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요. 30%도 떨어지고 이제 L자 흐름으로 이제 급격한 반등은 없을 것이다. 그냥 일본처럼 옆으로 흐를 것이다.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이처럼 생각은 제각각이죠. 뭐 전문가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저 또한 생각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냥 이런 의견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아무튼 뭐 이제부터 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전문가들의 공통적으로 말한 부분은 있죠. 그것은 바로 향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집값이 조정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집값이 재미가 없을 것이다.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집값 하락의 조정 시기는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에서 5년까지 이러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서울 아파트의 가격 조정 후 반등 가능성은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주택 공급 뭐 250만 호를 하겠다라고 해도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유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니까 뭐 원룸 투룸을 더 많이 짓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서울에서 정말 아파트다운 아파트를 공급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는 일시적 그렇죠. 아파트 가격이 일시적 하락,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반등의 여지도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요. 금리 인상 시기까지는 집값 조정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돈 빌려서 뭐 비투나 영끌하는 시기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시장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다면 집값 하락이 이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전 폐지, 취득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폐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반등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현재처럼 부동산 분위기는 계속 조정의 분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